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표지도 없고 아주 급하게 찍는 강의라 그냥 바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5반 중에 4반은 했는데 한 반이 못했어요. 이 프린트는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나눠준 앞쪽은 명나라, 뒤쪽은 청나라 프린트인데 한 반 정도가 이 부분을 못해서 이제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을 영상으로 올려서 찍고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반이 했던 내용 똑같이 할 거니까 다른 반 한 이 부분 5분 했나? 10분 했나?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이번 강의는 나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봅니다. 자, 앞장에 명나라, 조선 그리고 생겨나는 후금이 임진왜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 보고 끝난 거고요. 이제 뒷장에는 지금부터 이제 청나라와 조선과 일본이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성장하고 후퇴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청나라 등장하기 전에는 부족을 통합시킨 사람이 누르하치고요. 이 누르하치가 만든 나라가 당연히 후금이겠지. 그리고 명과 2차례 전투를 합니다. 이거 저기 그 1페이지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었어. 첫 번째 전투가 사르우 전투. 사르우 전투를 청나라가 승리하고요. 두 번째 전투는 영원성 전투를 청나라가 잠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르하치가 죽고 난 뒤에 홍타이지가 등장해서 후금이 아닌 청나라로 건국을 하고요. 군신 관계를 맺기 위해 조선에 침공을 하는 사실까지만 정리하고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이 시기에 조선은 광해군이 즉위하고 특산물을 쌀로 내라고 하는 대동법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사루 전투, 이 전투 때 명나라가 조선에 지원 요청을 한단 말이야. 너네 우리 임진왜란 때 도왔으니 너희도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해서 사루 전투에 조선이 강홍립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파견하면서 동시에 혹시 청나라한테 후달리는 일이 발생을 하면은 그냥 항복해라 라고 하는 중립 외교를 실시하게 되죠. 근데 이 중립 외교가 꼴 보기 싫었던 서인들에 의해서 인조 반정이 발생을 하고 그 뒤에 서인과 인조 중심의 친명 배금 정책이 발생을 하죠. 친명 배금 정책. 이게 싫었던 후금이 니들이 어디 우리를 오랑캐 취급을 해 하고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관계를 맺고 철수를 하는데 눈치 없던 조선이 이 형제관계를 파기해버리지. 거기에 화가 난 청나라가 다시 한번 쳐들어오죠. 이게 병자호란이고 아까보다 더한 관계를 맺고 철수합니다. 그 관계가 군신 관계고요. 이 과정에서 왕이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의 굴욕도 겪게 되지. 의는 여기 있네.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일본은 어떤 일을 했냐? 이 앞 페이지 1페이지에 있던 명나라 때 일본의 무역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자, 어떤 내용이냐? 슈인선 무역을 통해서 또는 슈인장 무역을 통해서 다이묘들의 상업을 통제했고요. 그러다가 크리스트교가 확산되면서 슈인장 무역을 금지했는데 그냥 무작정 금지하자니 돈이 아깝지, 좋은 물건을 받고 싶지. 그래서 나가사키라는 곳에 대지마 상관이라는 곳을 설치해서 대지마 상관. 얘들아, 이 대지마 상관이 되게 단어가 낯설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이 대지마라는 곳이 인공섬을 의미해요. 인공섬. 너희들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사진이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 보면은 아마 딱 티가 날 거야. 이 대지마라는 곳은 인공섬을 의미하고요.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에 상관을 설치하는 거야. 상관은 상업을 위한 관청을 의미해요. 두 개를 줄여서 상관이라고 해. 그게 대지마 상관이에요. 어쨌든 이걸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국적의 사람들과만 교역을 합니다. 네덜란드. 당연히 네덜란드 중심에 뭐가 발달한다? 난학이 발달하고요. 이때 대표적인 의학책으로 해체 신서가 쓰여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시 청나라로 돌아와서 홍타이지가 건국한 청 이후에 강희제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 볼 거야. 첫 번째로 친명 반청의 반란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3번의 난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정성공의 난도 있겠지. 이 3번의 난, 특히 정성공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을 몽땅 다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천계령을 실시합니다. 천계령 실시하고 이후에 세금 개혁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1조 편법에서 지정은제로 세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지정은제야. 그냥 모든 세금 다 통틀어서 하나로만 내는 거야. 하나로만. 그게 뭐야? 은으로만. 자, 그 다음 정성공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천계령이니까 정성공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는 천계령을 뭐한다? 해제해요. 이제 다시 바닷가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야. 바닷가로 몰려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기 위해서? 무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외 진출이 급증하게 되죠. 누구의? 청나라 상인들의. 자, 그리고 마지막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습니다. 누구와?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습니다. 자, 이 네르친스크 조약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요거예요. 천계령을 해제한 뒤에 청나라 상인들이 해외로 진출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줄 따라가 보면은 쭉 따라가 보면은 이 청나라 상인들이 엄청 어디까지 많이 가? 일본까지 많이 가요. 쓰세요. 천계령을 해제한 것 때문에 누구 상인들이 급증해? 청나라 상인들이 급증해.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청나라에서 일본에 값비싼 물건들을 팔고 값비싼 물건들을 주고 일본에게서 뭘 얻어오는 거야? 청나라가 아주 좋아하는 은을 얻어온다는 뜻이야. 그럼 일본은 계속 뭐가 줄까? 은이 계속 줄겠지. 옛날에는 은이 진짜 많아서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한테는 조총의 무게만큼 은을 주고 갖다 팔았는데 일본도 깨달은 거야. 아, 이게 은이 계속 줄어들면 나라가 피폐해지겠구나. 안 되겠다. 청상인들을 좀 통제하자 라고 해서 천계령 해제 때 청상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마치 옛날 명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감압을 발행해서 무역을 통제했던 것처럼 일본은 청나라를 상대로 신패를 발급하면서 무역을 통제합니다. 신패라는 거 교과서나 프린트에 그 사진으로 나와 있고요. 이 문서를 발급받은 사람들만 일본과 무역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선. 이 강희제 이후에 청나라 시기의 조선은 정기적으로 사신단을 파견합니다. 이 사신단의 이름은 명나라 땐 조천사, 청나라 때는 연행사고요. 이 와중에 우리가 청에게 당한 수모를 갚아주자라고 하는 북벌론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아니, 청나라는 우리보다 강한 나라야. 싸울 수 없어. 우리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론도 발생합니다. 아마 이거 다른 반에서는 뭐 북학파, 북벌파라고 쓴 반도 있을 텐데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동시에 청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개시와 후시가 병행되고요. 이 과정에서 만상, 송상, 경강상인, 내상 등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다가 여기까지만 끝나겠네. 청나라가 열심히 상인들을 해외 진출시켜서 무역을 하고 동시에 유럽 국가들은 청나라에 와서 무역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 대지마 상관을 설치한 이유가 뭐야? 크리스트교가 확산됐기 때문인 거 아니야. 청나라도 이거랑 비슷한 일을 겪어요. 뭐냐면 청나라는 원래 종교에 대해서 크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지시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그 중국의 유교적 문화와 전혀 반대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다 익숙해지고 넘어가는 부분이었거든. 근데 그 문제가 발생을 해요. 17세기 후반에 선교사들 사이에서 야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무릎 꿇어가면서 포교를 해야 돼? 우리 크리스트교 그대로의 모습으로 포교하면 안 돼? 야, 중국은 크리스트교를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그냥 중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일단 사람들에게 친분을 얻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두 파가 싸워요. 그 사건이 전래 문제라고 합니다. 전래 문제가 발생을 해요. 크리스트교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파시키자. 아니, 중국식으로 변형시켜서 전파시키자. 근데 결국은 크리스트교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파시키자라고 주장한 쪽이 이겨. 그럼 당연히 이제 어디랑 싸우게 될까? 중국과 싸우게 되겠지. 그래서 중국이 아니 크리스트교 놈들은
어떻게 자기들 멋대로 종교를 전파시켜? 안 되겠어. 이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량을 통제해야겠어. 라고 해서 마치 일본이 데지마 상관을 나가사키에 설치해서 네덜란드 상인들과만 교역했듯이 청나라도 광저우라는 도시에 공행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이곳에서만 무역을 실시합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광저우란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거고요. 이 공행이라는 기구에서 무역을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청나라와 조선과 일본 셋 다 이제 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이 청후기, 일본 후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 세 나라들끼리는 무역을 얼추 하는데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는 무역량을 점점 줄이기 시작해.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은 대지마 상관을 설치해서 네덜란드라고만 교역하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청나라 상인도 통제하기 위해서 심패를 발급하지. 반대로 청나라도 선교사들의 전례 문제 이후에 이 종교 문제가 확산되니까 광저우에서만 공행을 통해서 무역을 합니다. 이게 둘 다 공통적으로 무역을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는 행위였어. 그럼 선생님 조선은요? 조선은 원래 무역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특히 유럽 국가들과는. 조선은 그저 청나라, 명나라, 일본과만 교역하는 수준이죠. 뭐 끼케야 주변 저기 뭐 류쿠 이제 류쿠는 이미 망했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뒷장이었습니다. 꽤나 자세하게 했고요. 생각보다 원래 5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10분 11분 지나고 있네. 자, 이제 이 강의 듣고 나서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2부에서 안녕.